여러분들이 살면서 소외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내가 혼자서 동떨어져 있다, 외톨이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본인 혼자만 그런 마음이 있으신 줄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소외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 첫 번째는 소외감이라는 거는 일종의 단절감이기 때문에 단절감을 느끼는 순간에 다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단절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연결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결성을 잘 느끼지 못해요. 왜? 첫 번째로 예민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이 연결성을 느끼는 심장이 막혀 있으니까. 뭘로 막혀 있다? 무거운 감정. 여러분들이 살면서 쌓았던 모든 부정적인 무거운 감정들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감을 자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지만 간헐적으로 가끔씩만 느낍니다. 한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될 때 드물게 집단끼리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소외감이라는 거는 비사랑의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박탈감을 느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은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연결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치면 한 번도 인터넷이 끊긴 적이 없었어. 우리는 모든 인터넷 회로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인터넷 세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 내에 있는 각각의 컴퓨터가 다 한 대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합체되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연결감이라는 것도 늘 존재하지만 거기에 접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단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연결됐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외감이라는 건 단절감에 가깝지만 이 단절감이라는 거는 사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스위치 온, 오프만 하면은 언제든지 연결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연결성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 저는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다른 사람과 내가 또는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은 감정학교에서 사랑 에너지 수업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사실 독립된 개체로서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외감이 집단에 내가 절대 속하지 못하고 혼자 동떨어져 있어, 난 혼자야 라는 느낌이면 우리는 원래 혼자였어요. 우리는 영혼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함께였던 적이 없었어. 우리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지만 그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존재들 사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 함께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독립된 개체예요.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울려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난 개인이에요. 우리는 인터넷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인터넷 세계를 공유하는 컴퓨터지만 그 컴퓨터는 각각 따로 각자 가정집에 있다고. 소외감 느끼는 순간에 그래, 뭐 언제부터 내가 같이였다고. 원래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인데 우리는 가끔 함께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이 값진 거지. 우리한테 기본값은 혼자야. 근데 함께 있어. 너무 좋잖아. 감사하잖아. 이 순간 즐겨. 다시 혼자야?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우리 상태야. 이게 사실에 가깝고요.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요. 자, 우리가 분명히 다른 존재와 공통점이 있어. 비슷한 점이 있어. 그래서 서로 통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잘 알아. 너 마음 내 마음 똑같지?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뭔지 알지? 이러면서 막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 그때 착각하면 안 돼. 비슷한 부분이 있어. 통하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그건 일부고 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으로서 비슷비슷한 면도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감정 패턴이 있거든요. 그 외에 각자의 성향도 각자의 취향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우리가 너무 통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착각해. 저 사람이랑 내가 똑같을 거라고. 드디어 똑같은 사람 만났다고. 그럼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완전 반대였어. 완전 안 맞아. 나랑 스트레스 받아. 비슷한 면은 있을 수 있어요. 공감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항상 인간관계에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가족이어도, 피가 섞여도, 내 자식이어도 사람과 사람은 외딴 섬이다.
외딴 섬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단지 다리를 놓을 뿐이에요. 그 다리를 나만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도 놔야 되고 나도 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한 번 놨다고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리가 한쪽에서라도 끊어뜨리면 그 다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너져도 다시 연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반드시 내 의사와 상대 의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생명 대 생명으로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고, 이 우주에 존재한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개개인의 개체로서 뭔가 우주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라는 이런 본질적인 연결감은 상대의 동의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소통도 하고 너랑 나랑 통한다, 그치? 이런 느낌은 서로의 쌍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외감과 단절감이 싫으신 분들, 그냥 나는 언제나 이런 유대감 속에서 머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대와의 대화 없이, 상대의 동의 없이 본질적으로 연결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스위치를 온 함으로써 그런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면에서 인간의 생존 본능은 집단에 속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존 패턴, 생존 본능은 밑에 선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육체에 쌓아온 빅데이터예요.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집단에 속해 있지 못하고 그 집단에 배척받았을 때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척받았을 때는 생존이 매우 어려웠어요. 21세기에는 좀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시대를 앞서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본능은 안 하던 거 하지 마. 평범하게 살아. 다수의 사람에 속하란 말이야.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할 행동을 하지 마. 미움받거나 배척받을 짓도 하지 마라고 여러분들 본능이 자꾸 재촉을 해요. 왜? 우리의 본능은 다수의 무리 속에 속하지 못하면 무조건 소외감이 발동되기 때문에. 하지만 눈치 없이 여기저기 다 끼려고 하면은 인생이 난장판이 되고 길도 왔다리 갔다리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본능이 만들어내는 소외감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도 없다. 소외감을 느끼면 잘못됐나 보다 라고 느끼실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어떤 집단에서 소외감이냐, 그리고 내가 이 집단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목적이 있느냐, 내가 정말 바라는 일인가, 그랬을 때 유대감을 형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은 채로 따로따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유는요, 연결성의 회복이라는 게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수동.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저는 외톨이 같은 성격.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어서. 저는 원래 그래서 원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원래 그런 거랑 지금도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와, 우리는 하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연결성의 회복.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서로의 마음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거 노가다예요. 수동이라고 하니까 잘 안 알았죠. 노가다예요. 노가다. 어떤 노가다? 상대의 어떤 측면에 내가 공명을 해서 와, 끌린다, 이런 끌림을 느꼈어도 모든 면에서 끌림을 느낀 게 아니라 일부에서 끌림을 느꼈다면 다른 일부분의 분들은 나랑 충돌하거든. 이건 너무 잘 통하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안 맞고 불편하고 별로인 부분이 많아. 너무 당연한 거. 그러면은 그것들을 나랑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야 돼. 화합해야 돼. 퍼즐처럼 서로 배려하면서 맞춰가야 돼. 그거는 노가다입니다. 누가 나랑 달라?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나랑 취향이 달라?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이 달라? 그럴 수도 있지. 너그럽기 때문에,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덜 어렵고 또는 쉽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 수동으로 하세요. 자꾸만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 우리 가족들은 어쩌고 저쩌고, 원래 주변의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원래 그러든 안 그러든, 안 그러면 그렇게 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요, 완벽한 소통과 교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아무리 오래된 사이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눈빛으로 막 의사소통이 되고 텔레파시가 되는 것 같은 친근한 사람이어도 기본적으로 완벽한 소통과 완벽한 교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해는 발생해요. 내가 아무 악의가 없어도, 상대가 아무 악이 없어도 나도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게 너무 싫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상대를 온전히 모든 순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게 속이 편해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오해받지 않게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한테 오해한 부분을 다 풀 필요도 없어요. 다 이해하고 다 풀고 다 이렇게 하기에는 할 일이 많아.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아도 그냥 남기는 거예요. 우리 원래 다르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 이별 때문인데요. 이별은 필연적인 과정이자 우리 인생의 숙제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이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이 생사라는 이 관문도 여러분들한테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이별이라는 숙제를 선물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거는 내가 붙잡는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지금 이 순간은 평생 갈 것 같다고 직감을 느껴도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서로 함께 갈 때 그리고 본인들이 각자 노력을 할 때 그 인연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거는 사실상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래 유지되는 게 정말 감사하고 특별하고 특이한 거죠. 아주 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이별에 익숙해져야 돼요. 원래 나는 혼자고 원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외딴 섬이고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잠깐 함께였으니 다시 혼자로 돌아오는 건 이상하지 않은 일이구나. 오히려 잠깐 함께했던 순간이 굉장히 영광이고 굉장히 기쁜 특별한 추억이고 체험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별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소외감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난 그걸 모를 때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없을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백과사전도 아니고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류가 파악하지 못한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람마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정보와 모든 주제와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모르는 것을 공감할 수 없어요. 체험하지 않은 걸 공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집단에 들어가게 됐을 때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더 공감이 안 돼서 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체험이 여러분들하고 정말 다르다. 내가 체험을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외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 인생에서 없어지기는 어려운 감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아무리 가까운 존재도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한테 가끔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아무리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그 사람과 아무리 많이 소통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해도 왜? 한 사람은요 하나의 우주이고 하나의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뭐든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됐어요. 그래서 더 파악이 불가능해요. 아직 뭐가 있는지 나오지 않았거든.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존재를, 한 대상을, 한 사람을 완벽하게 속속들이 다 파악하는 거는 몇십 년을 붙어 있어도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특별하고 정말 남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혼자다는 느낌이 든다. 자, 이게 기분 나빠요? 슬퍼요? 비참해요? 아니, 당연한 거지. 뭐 익숙해. 너도 나도 너무 다르고 특별해서 어쩔 수가 없네. 우리가 서로 겹치지가 않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른 점이 더 많아. 그니까 멋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건강한 관점입니다. 우리랑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은 어차피 없대. 근데 우리가 비슷한 면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명해서 확장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본능이기도 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영혼도 없어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원래 이 세상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히려 특별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같은 존재가 이 전 우주에 딱 한 존재야.